자, 대한민국 배구팬 여러분. 지금 코트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변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시즌이 저물어가는 아쉬움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V리그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죠. 2026년 사실 팬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아 쿼터 도입 첫 해,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에 희비가 엇갈리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운칠기삼에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다가오는 이 시즌부터 여자 배구 아시아 쿼터 선발 방식이 번호표를 뽑던 추첨제에서 구단이 직접 발로 뛰는 자유계약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제는 행운의 여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의 정보력과 감독의 전술적 해안, 그리고 두둑한 연봉 보따리가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연 이 대변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구단이 이 선수는 죽어도 못 놓친다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재계약 영순위 트랜스퍼 마켓에 대여 톱4는 누구일까요? 오늘 스포츠 맛집이 전술판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수 분석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판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의 핵심은 단순히 추첨이 협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수치들이 등장하는데요. 아시아 쿼터 선수의 연봉 상한선이 첫 해 15만 달러, 2년째는 17만 달러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옵션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으로 계산했을 때 구단들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하는 가성비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순번이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잃을 게 구단이 동시에 달려들어 머니게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검증된 자원에 대한 몸값 폭등과 동시에 리그 적응력이 확인된 선수들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인도네시아의 태양, 정관장의 메가입니다. 메가는 이제 단순히 아시아 쿼터 선수라는 범주에 가둬둘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시즌 메가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가히 경이로웠죠. 리그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1위라는 수치는 웬만한 주전 외국인 타카를 압도하는 기록입니다. 특히 정관장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끌어올린 그 결정적인 클러치 능력은 메가만의 전매 특허입니다. 오픈 공격 성공률 42는 6%를 기록하며 높은 타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파이크는 상대 블로커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서브 역시 세트당 0.25개를 기록하며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메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타점뿐만 아니라 경기를 읽는 눈과 동료들과의 조화입니다. 베테랑들과 보여준 호흡은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계약 시장에 메가가 나온다면 공격력 보강이 절실한 수도권 팀들은 물론 리그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영입 영순위 매물임이 확실합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일정과 V리그 스케줄을 병행하며 쌓인 피로 누적은 시즌 후반기 공격 성공률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메가를 영입하려는 팀이 있다면 그녀의 공격 점유율을 적절히 분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토종 아웃사이드 히터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메가만 오면 우승이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그녀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시스템 구축이 재계약 혹은 이적의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로공사의 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후보, 한국도로공사의 탄화차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현대건설전에서 불의의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빈자리는 탄화차가 팀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탄화차는 득점 8위 리시브 효율 6위라는 말도 안 되는 공수겸장의 스탯을 찍었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이런 살림꾼을 구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죠. 도로공사가 대체 선수를 찾지 않고 탄화차의 회복만 기다리기로 한 결정은 너는 무조건 우리와 함께 간다는 강력한 재계약 시그널입니다. 세 번째는 페퍼저축은행의 시마무라입니다. 시즌 직전 대체 선수로 합류했을 때만 해도 의구심이 있었지만 일본 국가대표 출신다운 노련함으로 적응기 없이 팀의 중심을 빡세게 잡아버렸습니다. 장소연 감독이 극찬하는 그녀의 섬세한 블로킹 위치 선정과 이동 공격은 페퍼의 고질적인 수비 빵꾸를 메울 유일한 열쇠입니다. 본인도 한국 생활에 대만족하고 있어 재계약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늘어가는 나이와 체력 관리는 불안 요소이기에 백업 센터진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시마무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현대건설의 복덩이 자스티스입니다. 위파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온 그녀는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선보이며 선두 질주의 숨은 공신이 되었죠.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더 화려한 거물을 찾을지 아니면 팀 조직력에 완벽히 녹아든 자스티스와 안정적으로 갈지 고민이 깊을 텐데요. 하지만 우승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검증된 자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리시브 효율 40%대를 유지하며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스티스의 가치는 수치 그 이상의 안정감을 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메가는 정관장에 합류하거나 혹은 공격력이 파괴된 기업은행 등 수도권 팀으로의 빅무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반면 타나차와 시마무라는 팀의 상징성 때문에라도 원소속 구단이 사활을 걸고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제 행운의 구슬에 팀의 운명을 맡기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배구는 더 과학적이고 더 치밀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매 경기 코트 위의 승부만큼이나 시즌 뒤 펼쳐질 이 뜨거운 연깁 전쟁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가는 무조건 우리 팀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타나차의 완벽한 부활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구단의 감독이나 단장이라면 소중한 15만 달러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전술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구의 모든 것 스포츠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